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자, 당장에 폭염이라고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2시, 5시엔 공사 중지 할 만큼 이제 폭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또 보면은 뭐 에어컨 생산 라인 풀가동, 굉장히 폭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다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4단계를 검색해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 4단계도 이제 격상하는 지역이 생기기도 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 1괄 3단계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합니까? 4단계 결국 2주 연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폭염,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겹치면서 올 여름 최대 실적과 수혜가 기대되는 이 수혜주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은, 종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참 지금 이 폭염,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폭염 같은 경우는 매년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 요즘은 매년 막 겨울이 되면은 최고 추위다, 역대 최고 추위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폭염 같은 경우도 매 여름마다 역대 최고 더위다라고 하면서 늘 매 년마다 역대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과연 폭염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였던 게 또 무엇인가를 합쳐본다라고 하면 복합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폭염, 더우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냐고 하면 사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돼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많이 틀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돈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뭘 가느냐, 이제 호캉스라고 하죠. 호캉스. 요즘에는 이 호캉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호텔 혹은 뭐 어디로 간다? 호텔 플러스 혹은 모텔로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도 늘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건 2016년도 기사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도 기록적 폭염의 모텔 데이트 인기, 식사는 배달로 하면서 더우니까 그냥 모텔 가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 데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는 과거 폭염 때도 이루어졌던 사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거에 또 보면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에어컨을 빵빵하게 모텔에서 틀어놓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또 동일하죠. 빵빵하게 모텔에서 틀어놓고 수능 공부 차라리 회사에서 피서.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회사에서 남아서 있든지 아니면 에어컨 빵빵하게 모텔에서 틀어놓든지. 그래서 모텔로 많이 간다. 플러스 아니면 호텔로 많이 간다. 왜? 에어컨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뭡니까? 폭염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숙박 업종에 대한 매출 증진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럼 과연 뭐가 있느냐?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숙박 업종에 대한 매출 증진이 따라와요. 실제로 제가 이 내용을 오늘 한번 다루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저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나도 덥고 쉬고 싶어. 근데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1박에 130만원 하는 이제 풀빌라가 있습니다. 풀빌라 거기 옛날에 가봤는데 괜찮아가지고 내가 그걸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야, 그게 진짜로 예약이 다 꽉 차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피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한 명, 두 명, 많게는 뭐 가족끼리 4명, 그냥 코로나 모텔에서 짱 박히고 싶은 거예요. 모텔이 아니라 이제 숙박업소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예약이 다 매진이야. 다 매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또 확인해보니 진짜로 예전에는 최근에 이런 기사 나왔어요. 진짜 커플들 같은 경우 코로나 플러스 폭염에 모텔 데이트 일주일에 2번. 실제로 요즘 젊은 층들은 뭐 다들 모텔비 어떻게 내시냐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뉴스가 나올 만큼 참 올라올 게 없나 봐요. 어쨌든 사연이 그래요. 놀러간 게 무슨 20대가 코로나 확진이 뭐 하면서, 그래서 남자친구와 주로 모텔 데이트하고 오는 합니다 하면서, 뭐 이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그걸 묻는 건데, 어쨌든 요즘 젊은 층도 진짜로 이런 걸 얘기할 만큼 코로나 폭염에 모텔 데이트 일주일에 2번은 한다. 모텔. 그러면서 최근에 또 뭐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또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본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일본 대신 호캉스 호텔 문턱 나눠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이 해외로 못 가니까 다른 호텔로 찾아가서 분위기를 낸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숙박업소. 그 다음에 또 요즘 숙박업소가 또 요즘 많이 이제 또 없어요. 또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요즘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실제로 코로나가 이제 너무 많이 확산되면서 병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7만여 명 넘어가고 모텔, 리조트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모텔, 리조트, 호텔이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하면은 얘네들 뭐 그 생양아치 정부가. 그러니까 일정 돈은 지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모텔, 리조트 이런 게 숙박업소가 지금 너무 없다. 너무 없다.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또 보면은 이런 뉴스가 있죠. 여러분들 딱 보면은 사실 야놀자입니다. 야놀자 세계 1위 놀이 플랫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야놀자가 보면 이때 실적이 이랬다가 2019년도에 폭증해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더 폭증합니다. 계속해서 폭증해요. 근데 그 폭증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거 이제 여기도 나오죠.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코캉스라고요. 코캉스. 뭡니까? 야놀자는 모텔을 노는 공간으로 부산 뭐 하면서 모텔 객실 뭐 하고 신개념 모텔인 코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코캉스. 이게 원래는 여기 적힌 그대로 야놀자가 이제 중소형 숙박시설 확산을 위해서 신개념 숙박 형태로 만든 게 코텔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캉스라는 신조어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 호텔에서 이제 뭡니까? 우리 호캉스와 이제 코텔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서 원래는 이제 코캉스예요, 코캉스. 그래서 코텔이라는 거는 이게 야놀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신개념 숙박 형태의 모텔인데 요즘에 이제 코캉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만추가 원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의 자만추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자보고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 그만큼 많이 문란해졌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신조어가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텔에서의 코캉스라는 단어 자체가 호텔에서의 호캉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냥 호텔을 찾아서 그냥 호캉스를 보낸다. 근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나 혼자 거기에 조용히 박혀 있는다. 이런 개념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야놀자의 매출 증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확산이 아니지 동시에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건 결국에 뭐다? 숙박업종이라는 거예요. 숙박업종. 숙박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방금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야놀자가 있을 거고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상장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야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리조트 산업이라든지 이제 호텔 이런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관련 수혜주들이 있을 거고 관련 수혜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야놀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미 상장 이슈 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보세요 할 만한 거 없어요. 근데 SBI 인베스트먼트 이제 아주 IB 투자 관련주는 대성창투, 흥국 F&B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KT, 하나생명 이 정도가 있을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 그나마 살만해요. 그나마 차트가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사야 되나 싶은 거지.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 고점이어가지고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파동이 나올 만한 자리긴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에 좀 위험한 자리긴 해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충분히 2차 파동은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4,000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2차 파동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참고하시고 흥국 F&B 같은 경우도 한 2차 파동은 괜찮겠네요. 그래서 굳이 야놀자 관련돼서 내가 파동을 노리고 잡는다고 하면은 SIB 인베스트 흥국 FM, 대성창투 이 3개 정도 얘기해주고 싶고 이 3개 정도 외적으로 나머지도 관련 수혜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 돌려보시고 한번 공략해보시면 도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조트라든지 호텔은 너무 쉽죠. 그냥 호텔 신라 아니면 롯데 관광개발 너무 많죠. 신세계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 파라다이스, 뭐 아난티, 강원랜드, 대명소노 시즌 뭐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뭐 다들 이 호텔, 이 리조트 산업한 기업들은 생각보다 좀 무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사야 되나 싶은 애들은 그나마 이제 근데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남북으로도 엮이긴 해. 그나마 차트만 봤을 때 용평 리조트, 그 다음 파라다이스, 아난티가 제일 낫나? 아난티, 강원랜드 나쁘지 않네. 대명소노 시즌 안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용평 리조트, 파라다이스, 아난티, 강원랜드, 대명소노 시즌 5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리조트 호텔 관련 수혜주로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어찌됐든지 폭염과 코로나발 이슈를 가지고서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을 엮을 수 있는 최대 실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업종은 숙박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모텔, 호텔, 리조트 관련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개별적으로 공략하셔도 도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